김유정의 만무방. 응칠이가 응원의 집에 들러 응호의 아내 병세를 살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막을 나서니 옷깃을 스치는 게 개운한 바람이다. 바람이 개운할 수도 있지만 응칠의 기분 상태가 개운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밭 둔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머지않아 곧 겨울이 떠오렸다. 그는 응호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죽어? 누가 죽어? 응호의 아내가 병세가 어떤지 궁금하였다. 응호는 봉당에 걸터 앉았다. 그 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아내에 먹일 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색 하다가 아이고 하는 까무러지게 컬럭컬 거린다. 즉 아내의 병세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래감 없이 치밀어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켰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는 망초가 휘어청 즉 뜰에 있는 풀도 뽑을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지붕에 흙이 드러나더라도 지붕 관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지요.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 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을신형스럽게 삐걱삐걱 한다. 이웃의 발발이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달그닥거린다. 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남편이 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뿐이리라. 결국 뭐예요? 매우 가난한 상태. 아내 수발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주수도 제대로 못했지. 원래가 집이 가난했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되게 긴박한 상태이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궁핍한 응원의 처지. 다 쫄았나 보다. 응칠이는 약이란 다 졸면 못 쓰느니 그만 짜 먹어라라고 했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 뒤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약을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구렁이를 잡아서 약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 살 돈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응원은 듣고도 흘렸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뭔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뭔가 되게 서운한 게 있는 거야. 얘따 송이 마시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지야 겨우 시선을 들었으나 술이 건한 그 얼굴을 거북스랄스럽게 위아래 훑어본다. 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송이 주는 것은 응칠이의 애정일 것이고요.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또 방에 치뜨리고는 이거나 먹어 아내를 주는 거죠. 근데 아내가 먹을 정신이 있을까?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뭐야 똑똑히 하라니까. 골피를 찌푸린다.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치는 건지 그걸 듣기에도 지척도 멀었다.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 응칠이가 지가 다 불안하여 뒤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있어야지. 병수발로 지친 응호의 모습이다. 남편이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해감에 따라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키어 등에 업었다. 울밥 반머리에 잿가는 놓였다. 머리는 눌릴만치 납작한 굴속이다. 게다가 거미줄은 예제없이 엉키었다. 공간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부싯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서 있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응칠이는 코를 핑 풀며 입맛을 다셨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우라가 터져서이다. 이거는 응호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응호의 처지가 안타까운 거죠.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않고 왜 삐딱하는지 응칠이는 그 속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과거의 상으로 넘어가야겠나? 그렇지, 넘어가야지.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형과 아픈 아내를 짜증스럽게 대하는 응호.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 머슴을 살았다. 아내를 찾아온다는 것은 아내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 잔도 못 먹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개고기 한 매도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았으니 후일 선체로 썼던 것이다. 선체? 신랑이 신부에게 미리 보내는 비단, 그러니까 혼수비단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가지고 얻은 계집이련만 근사? 공을 들여서 얻은 계집 아내의 것만 단 2해가 못 가서 이렇게 병이 들고 말았다. 그럼 결혼하고 계속 병 들어 있는 거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번번이 보여준 적이 없다. 왜?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었거든.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지 뇌점이니 어렵다고 했다. 뇌점이 뭐야? 글쎄 몸이 점점 수척해지고 쇠약해지는 현상이라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다면야 뇌점이고 연병이고 알 바가 못될 것으로 돼. 사나흘 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 응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하나가 남았으니 어떤 거?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남았으니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던가. 노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들여 산치성을 올리면 낫게 해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호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힘들 것 같고 무당한테 굿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성님은 언제나 돈 만들 수 있지요. 절박함이에요. 무당한테 구슬해서라도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응호의 모습이고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 안된다. 지성들의 날병이 안 낫겠니? 자, 지성들여서 나을 병이라면 그거 낫지 안 낫겠니? 거제라는 거죠. 이게 응호가 응칠이에게 삐져가지고 지금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 아내인데 응칠 입장에서는 재수씨인데 예전에 계집 다 버리고 나 따라 나서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응호에게 아내를 버리고 자신도 아내를 버리고 떠돌듯이 떠도는 삶을 살라고 한 적이 있었네요. 그래, 농꾼의 살림이란 게 제 목맥이라지. 그러나 아우가 아무 말 없이 목을 획 뚫려 집으로 들어갈 때 섭섭한 거죠. 응칠이는 또 괜한 소리를 하였구나 하였다. 응호가 응칠이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유. 응호는 돌아 아내를 업어다가 방에 뒤었다. 과거의 상하고 이제 다시 현재 넘어온 거예요. 자, 약은 다 쫄았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약 쫄았나 보다 할 때부터 이제는 쭉 온 거예요. 불이 삭기 전에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대어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 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응칠이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곤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저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그건 잘 모르겠다. 당연히 응칠이는 모르지. 왜? 응칠이는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쓴 적이 없으니까. 왜?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응호를 응칠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성팔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런데 응호 입장에서는 생뚱맞죠. 성이 뭐래는데 그거 대답 좀 하렴. 소리를 빽질러도 아우는 대답도 않고 고개도 안 든다. 형의 말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나 응칠이나 하늘을 쳐다보고 트름만 끄흑하고 말았다. 술기가 코를 꽉꽉 찔러야 할 텐데
이건 푼김치 냄새만 코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 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 잔 더 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에 흙을 털었다. 벼 도둑 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도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누구를 배려하는 거야? 그렇죠. 동생에 대한 배려죠.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이놈이 누군데 도둑. 낭중희자를 뽑는 것이 더 점잖하겠지. 낭중희자를 뽑는다? 가진 것 없으면서도 짐집 분수에 넘치게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더 점잖하겠지.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의 살림을 보니 역으로 답답하던 자기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다. 동생 보니까 자기가 처지가 나오는 거야. 동병상련. 이럴 때는 시원한 무가 십상이다. 뭐 답답함을 달래는 데 있어서는 무 먹고 시원하게 트름 한번 하는 게 나은 거다. 사실 하느님이 무를 마련해 놓은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뭐래니? 맹맥할 때 한 개를 씹고 보면 꿀꺽하고 쿡 치는 그 맛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면 가랑무. 어이구 이거 운수대통이로군. 맹맥할 땐 답답할 때 남의 무밭에 들어가서 하나를 쑥 뽑는데요. 그럼 가랑무래요. 참, 이거 완전 도둑질이죠. 이거 운수대통이로군. 뭐야 이거는. 뽑은 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반어적으로 어이구 운수대통이로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던지고 다음 놈을 뽑아들고 개울로 내려온다. 물에 쓱쓱 닦아서 꽁찌는 이내 베어 던지고 어썩게 물어붙인다. 응호의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응칠 무먹네요. 자, 응원의 가정 형편을 보겠습니다. 처지. 자, 아내가 매우 힘들죠. 아파요. 그 다음에 가난해요. 응호도 먹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장면으로 볼 때 응호는 지금 집을 관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아내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다. 그래서 응호는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산신령을 모시는 노인에게 구슬해서라도 아내를 낫게 하고 싶어 하죠. 논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자, 여기까지 김유정의 만무방. 응칠이가 응원의 집에 들러서 응호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응호가 응칠이를 왜 섭섭해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